문이 열리고 그의 어머니가 들어왔다. 바람 한 줄기도 데려오지 않은 사람인데 향수만은 정확히 따라왔다. 그 사람은 인사를 받으러 온 게 아니었다. 내 얼굴을 한번 훑고 내 손과 옷차림을 훑고 내 생활의 흔적까지 훑었다. 그리고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어놓았다. 받을지 말지 고민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 동작이었다. 이거 받고 정리해. 그 한마디에 나는 사람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. 사랑이 아니라 지워야 할 흔적이 된 기분이었다. 말을 꺼내려고 입술을 떼는 순간마다 나는 나를 변명하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더 조용해졌다. 모욕은 소리보다 정중함으로 더 깊게 박힌다.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단정한 말투로 얼마든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. 그의 어머니는 끝까지 차분했다. 부드러운 말로 내 마음 한가운데를 정확히 찢고 한 번 더 눌렀다. 욕을 들으면 울 수도 있다. 하지만 정중한 모욕은 울음마저 예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. 그래서 나는 눈물 대신 숨을 삼켰다. 숨을 삼킬수록 가슴속이 텅 비는 느낌이 들었다. 무언가가 내려앉는 소리처럼 조용히. 그 사람의 시선은 사람을 보지 않았다. 조건을 봤다. 내가 서 있는 자리의 수준, 내가 살고 있는 세계의 냄새, 그리고 이 관계가 가져올 손익을 계산하는 눈빛. 그제야 알았다. 이 집에서 사랑은 마음으로 시작되지 않는다. 배경으로 시작된다. 내 마음이 아무리 진심이어도 그 진심이 통과해야 할 문은 이미 잠겨 있었다. 그 봉투는 돈이 아니라 선고였다. 나는 아내가 될 사람이 아니라 정리해야 할 사람이었다. 나는 울고 싶지 않았다. 울면 내가 정말로 숫자로 환산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. 눈물 한 방울이 봉투 속 금액에 붙어서 내 가격표가 되는 것 같았다. 그래서 손톱을 손바닥에 깊게 눌렀다. 아프면 덜 무너질 거라고 믿고 싶었다. 하지만 무너지는 건 몸이 아니었다. 내 존엄이었다. 나는 그동안 사랑을 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미래를 내 삶으로 떠받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. 그리고 그 미래가 가까워질수록 나는 그의 세계에서 점점 불편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. 그 사실이 차갑게 나를 찔렀다. 나는 고개를 숙였다. 사과가 아니라 깨지지 않기 위해서였다. 예비 시어머니는 일어났다. 가방을 정리하고 코트를 여미고 마지막으로 봉투를 한 번 더 밀어두었다. 거절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 손끝이었다. 감정 상할 일 아니야. 서로 깔끔하게. 그 말은 상처를 덮는 말이 아니었다. 상처 위에 비닐을 씌우는 말이었다. 번지지 않게, 티나지 않게 조용히 처리하자는 말. 문이 닫히자 식당의 소음이 다시 들어왔다. 집안의 공기도 다시 돌아왔다. 그런데 내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.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겁이 났다. 내 마음이 아직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. 나는 봉투를 들었다. 돈을 든 게 아니라 내가 견딘 시간을 든 것 같았다. 무겁고 차갑고 감정이 없는 물건. 그런데 그걸 쥔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열렸다. 나는 그제야 알았다. 내가 나를 얼마나 오래 버려왔는지. 이제는 나부터 살겠다. 누군가의 성공을 위해 내 삶을 바치는 걸 여기서 끝내겠다. 그날 정리된 건 내가 아니었다. 정리된 건 그 사람을 사랑하던 내 방식이었다. 새벽 공기는 늘 차갑다. 춥다는 말로는 부족한 그 차가움이 피부보다 먼저 마음을 파고들던 시간이었다. 나는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났고 잠에서 깬다기보다 하루를 억지로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몸을 움직였다. 버스 창문에 내 얼굴이 비치면 피곤이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내가 보였는데 그때마다 나는 오늘만 버티자라는 말을 속으로 한 번 더 되뇌었다. 도시락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손잡이를 단단히 감아주면 이 작은 무게가 우리의 내일을 조금이라도 앞으로 밀어줄 거라고 믿게 됐다. 그때의 나는 사랑이라는 게 결국 사람을 살리는 노동이라고, 그 노동을 내가 해내면 우리는 나아질 거라고 정말로 믿었다. 낮에는 일했고 밤에도 일했으며 쉬는 날은 달력에서 지워버린 것처럼 만들어서라도 시간을 벌었다.
계산대 앞에서는 웃고 주방에서는 빠르게 움직이고 집에 돌아오면 아무 말 없이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났는데 그 모든 반복이 우리가 함께 만드는 미래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. 통장 잔고는 늘 말이 없었고 대신 문자로만 알려줬다. 이번 달도 빠듯하다고 다음 달도 비슷할 거라고. 나는 그 빠듯함을 자존심으로 버텼다. 그 사람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내 피곤쯤은 사치처럼 여겨도 된다고 내 마음을 자꾸 낮춰서라도 견뎠다. 누군가는 사랑을 말로 하지만 나는 사랑을 시간으로 했고 내 시간은 늘 그 사람에게 먼저 갔다. 도시락은 매일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다.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. 김이 오르는 밥 위에 반찬을 얹고 뚜껑을 닫는 순간마다 나는 조용히 기도했다. 오늘은 지치지 말기를, 오늘은 흔들리지 않기를. 처음엔 그 사람도 웃었고 도시락을 받는 손이 따뜻했으며 고마움이 눈에 보이듯 분명했다. 고마워, 진짜. 난 너 아니면 안 돼. 그 한 문장이 나를 살렸다. 사람을 살리는 말은 길지 않다는 걸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. 그래서 더 믿었다. 내가 조금 더 버티면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. 하지만 고마움은 좋은 날엔 잘하다가도 익숙해지는 순간부터 마치 공기처럼 당연해져서 조용히 사라진다. 어느 날부터였을까? 도시락을 놓아도 그 사람은 고개를 들지 않았고 책상 위 서류가 늘어날수록 목소리는 줄어들며 눈빛은 멀어졌다. 나를 안심시키던 말들이 자꾸 생략됐다. 괜찮아, 고마워, 수고했어. 그 말들이 빠진 자리에 남은 건 정적이었고 나는 그 정적을 채우려고 더 부지런해졌다. 사람은 불안해지면 더 잘하려고 한다. 나는 더 맛있게 만들고 더 따뜻하게 챙기고 더 조용히 버텼다. 혹시 내가 부족해서 이런 걸까? 내가 더 노력하면 다시 돌아올까? 그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였다.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가 더 애쓸수록 내 존재는 점점 배경이 되어 갔다. 늘 거기 있는 공기처럼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게 만드는 배경. 약속은 자꾸 다음으로 넘어갔다. 다음. 마치 그 다음이 영원히 올 것처럼. 그 사람은 미안해하면서도 미안해하지 않았다. 말투는 정리되어 갔다. 감정이 빠지고 논리만 남는 말투였고 그 말투는 이상하게도 너무 효율적이어서 상대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아도 대화가 끝나버렸다. 나는 그 효율을 견뎠다. 사랑이니까 사랑이면 견디는 거니까. 그렇게 믿고 싶었고 믿지 않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았다. 하지만 내 안에서는 작은 균열이 자라기 시작했다.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걸까? 아니면 누군가의 성공을 돌보고 있는 걸까? 비슷해 보이지만 끝에 남는 사람은 전혀 다른 두 길이었다. 합격이 가까워지던 밤, 그 사람의 눈빛은 기쁨이라기보다 결심에 가까웠다. 무언가를 얻기 위해 무언가를 버릴 수도 있다는 서늘한 단단함이 그 눈빛 안에 들어 있었다. 나는 그 눈빛을 보고 잠깐 멈췄다. 미래가 밝아지는 게 아니라 어딘가로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상하게도 가슴이 먼저 시렸다. 오늘은 내가 다 해둘게, 당신은 쉬어. 그 사람은 고개만 끄덕였다. 짧게, 가볍게. 그 가벼움이 오히려 무거웠다. 그리고 나는 알았다. 고마움이 사라지는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. 합격 소식은 생각보다 조용히 왔다. 전화가 울리고 진동이 멈추고 화면이 꺼지고 난 뒤에야 현실감이 따라왔다. 나는 손이 먼저 떨렸고 입술이 뒤늦게 웃는 모양을 만들었다. 기뻐야 맞는 순간이었는데 내 기쁨은 어딘가 한 박자 늦게 도착했다. 그 사람은 웃었다. 분명 웃었는데 그 웃음은 나를 향한 웃음이 아니라 자기 앞에 열린 문을 확인하는 사람의 웃음처럼 보였다. 나는 우리가 해낸 줄 알았다. 내 시간이, 내 피곤이, 내 젖은 손이 그의 하루를 떠받친 줄 알았다.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그의 기쁨 안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보였다. 축하를 하고 싶어서 한 걸음 다가가려는데 마치 내가 그 기쁨에 끼어들면 안 될 것 같은 거리감이 먼저 생겼다. 그게 이상했다. 그리고 그 이상함이 나중엔 너무 익숙해졌다.
성공이 사람을 바꾸는 건 갑자기가 아니었다. 서서히 말투부터 바뀌었다. 예전엔 괜찮아, 고마워가 먼저였는데 이제는 정리해, 맞춰 같은 말이 앞에 붙기 시작했다. 감정이 빠지고 목적만 남은 말투는 생각보다 날카로웠다. 나는 그 말투를 이해하려고 했다. 바빠서 그렇겠지, 부담이 크니까 그렇겠지, 스스로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괜찮다고 믿고 싶었다. 하지만 말투는 거짓말을 못한다. 사람의 마음은 늘 먼저 말에 묻어나고 그 말은 결국 습관이 된다. 나는 그 습관이 나를 향해 조금씩 닫히는 문처럼 느껴졌다.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 그 사람의 눈은 나를 피했다. 소개할 타이밍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는 이쪽은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고 나는 자연스럽게 한 발 뒤로 물러나게 됐다. 내가 스스로 물러난 것 같지만 사실은 자리가 내게 허락되지 않는 느낌이었다. 그 자리에선 내가 사람이 아니라 불편한 정보였다. 그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보여주는 순간에 내 존재는 걸림돌처럼 취급됐다. 그때부터 나는 그 사람 옆에 서는 법을 잊었다. 사진을 찍을 때도, 밥을 먹을 때도, 누군가가 다가올 때도 나는 자꾸 프레임 밖으로 밀려났다. 사람은 말로도 상처를 주지만 더 아픈 건 말이 아니라 배치다. 어디에 세우고 어디에 숨기느냐로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니까. 어느 날 거울 앞에서 나는 내 옷을 한참 들여다봤다. 낡은 앞치마, 소매 끝에 작은 해짐, 손등에 거친 결. 나는 갑자기 내가 초라해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초라하게 보는 방식에 길들여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. 내가 부끄러운 존재가 됐구나. 그 말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가슴 한쪽이 조용히 무너졌다. 사람 마음은 이상하다.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모른 척이 안 된다. 그날의 나는 평소처럼 밥을 차리고 물을 따라 놓고 조용히 기다리는 척을 했지만 사실은 마음 한구석에서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다. 기다림은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나를 늦게 무너뜨리는 방법이 되어가고 있었다. 그 사람이 들어오면 나는 수고했어를 먼저 말할까 했다가 입술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. 그 말이 어느 순간부터는 위로가 아니라 내가 계속 버텨주겠다는 허락처럼 들릴까봐 두려웠다. 나는 그날 내가 사랑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는 법을 잊고 있다는 걸 조용히 인정하기 시작했다. 그 사람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움직임이 달라져 있었다. 가방을 놓는 손끝이 지나치게 단정했고 옷을 벗는 동작이 지나치게 빠르며 내 눈을 피하는 각도까지 이상하게 정확했다. 나는 밥을 차려놓고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. 말을 붙이면 내 목소리가 내 자존심을 먼저 흔들 것 같아서 입술만 몇 번 열었다 닫았다. 하지만 더 이상 모른 척은 사랑이 아니었다. 그건 내가 나를 버리는 방식이 되어버렸다. 그래서 나는 조심스럽게 숨을 고르고 대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선을 세우는 마음으로 입을 열었다. 요즘 나를 피하는 것 같아. 무슨 일 있는 거야? 그 사람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. 고민하는 표정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문장을 꺼내기 전에 정적처럼 보였다. 잠깐의 침묵이 지나가고 그는 마침내 아주 깔끔한 말투로 마치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듯 내 마음을 정리했다. 미안한데 지금은 네가 좀 걸려. 문장이 짧아서 더 아팠다. 내가 싸운 도시락의 온기와 내가 버틴 새벽의 차가움과 내가 견딘 밤의 피곤이 전부 그 한 문장 안에서 구겨졌다. 걸린다는 말은 내가 사람이 아니라 장애물이라는 뜻이었다. 그 순간 나는 그를 잃은 게 아니라 내가 믿어온 우리를 잃었다는 걸 알았다. 눈물이 먼저 나오지 않았다. 대신 몸이 먼저 굳었고 숨이 얕아지며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는 느낌이 들었다. 화를 내고 싶었지만 화를 낼수록 내가 더 초라해질 것 같아서 그저 입술을 깨물었다. 왜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다. 왜냐고 묻는 순간 그가 같은 문장을 한 번 더 말할 것 같았고 나는 그걸 두 번 들을 자신이 없었다. 그래서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.
그 조용함은 품위가 아니라 본능이었다. 너무 아프면 사람은 큰 소리도 못 낸다. 그날 밤 나는 결심을 한 게 아니라 결심할 수밖에 없는 곳까지 밀려났다는 걸 늦게서야 인정했다.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조용해졌다. 조용해진다고 마음이 가라앉는 게 아니라 가라앉은 마음 위로 또 다른 무게가 더 씌워지는 느낌이었다. 나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앞치마를 묶고 테이블을 닦고 수저통을 정리했다. 손이 움직이면 생각이 멈출 줄 알았는데 생각은 손보다 더 집요하게 따라왔다. 그때 식당 문이 열렸다. 바깥 공기가 한 줄기 들어오고 구두 소리가 바닥을 정확히 찍었다. 고개를 들자 그의 어머니가 서 있었다. 인사보다 먼저 내 얼굴과 앞치마, 낡은 테이블까지 훑어보는 눈이었다. 그 사람은 자리에 앉자마자 말보다 먼저 봉투를 꺼냈다. 두껍고 무거운 봉투가 테이블 위를 조용히 미끄러져 내 쪽으로 다가왔다. 내 7년을 값으로 매긴 종이 앞에서 나는 울지 않았다. 이 사랑은 이미 끝났고 난 그걸 미련하게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.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먼저 지켜야 한다고 눈물을 머금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. 조강지처를 벌인 그 남자의 이야기 2편에서 계속됩니다.